자, 우리 사회문화 지문 들어가기 전에 채권 금리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개념 살펴보고 지문 살펴볼게요. 사실 이 내용 자체를 모르면 지문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특히 앞부분, 그래프 앞에 나오는 부분이요. 근데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거 보면 이제 채권 관련해서 이 정도는 알아둬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 이때까지 채권 관련 내용들이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채권이란 대체 무엇인가? 자, 채권. 들어는 봤죠, 한 번씩. 자, 이 채권은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컨대 채권은요, 정부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가격이 매겨져 있는 증권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해당 가격만큼 돈을 지불하고 채권을 사는 것이죠. 자, 이때 사람들이 채권을 구입하면 당연히 돈이 발생하고 쌓이겠지?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 그 채권을 발급한 정부, 지자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채권을 산 돈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아니, 사람들이 채권을 왜 사는 거야? 뭐가 좋아서? 채권이 만기가 되면, 그러니까 1년 만기도 있고 5년 만기도 있고 10년 만기도 있고 그 만기는 다 정해지기 나름이거든. 자, 이 만기가 되면 채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게 됩니다. 즉, 일정 금액을 수익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수익을 위해서 채권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볼게요. 당신이 채권을 산다면 만기가 됐을 때 1,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건 아마 정부나 지자체겠죠. 근데 사실 채권을 사는 대신 은행에 저금만 해도 이자가 쌓인다. 그지? 그래서 은행에 저금하는 대신에 우리의 채권을 구입하는데 돈을 썼으니까 당신이 은행에 저금했을 때 받았을 그 이익 정도는 내가 생각을 해주겠다. 그래서 채권을 원래 금액이 아니라 할인된 금액으로 사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가 1,100만 원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데 똑같이 1,100만 원 주고 사는 건 바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할인된 금액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게 해줄게. 적어도 얼마만큼? 은행 금리만큼은 내가 할인을 해줄게. 만큼 할인을 해줄게. 왜냐하면 은행에 넣었어도 이자가 자동적으로 붙었는데 굳이 우리 채권을 사줬으니까 그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채권을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이때 이 할인된 금액의 채권을 뭐라고 하느냐? 할인채라고 합니다. 할인된 금액의 채권이어서 할인채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죠. 할인채 금액은 대체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최소한 당신이 채권 살 돈을 은행에 저금했을 때 얻게 될 이익만큼은 내가 챙겨주겠다. 그만큼은 할인을 해주겠다. 자, 이때 은행에 저금만 했어도 은행에서 주는 이자, 즉 금리죠. 금리만큼은 그 사람이 벌었을 거야. 채권을 사지 않고 은행에 저금만 했다면. 그지? 그래서 그 이익만큼은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하는 이 수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이 액면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액면가는 막 사람 얼굴 보고 막 액면가가 뭐 많이 막 나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 근데 이 액면가는 이 액면, 겉에 붙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채권 만기가 됐을 때 사람이 받게 되는 금액을 액면가라고 합니다. 됐죠? 만기가 됐을 때 너는 1,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 1,100만 원 그대로 사면 바보다, 그지? 내가 할인된 금액으로 사게 해줄게. 그럼 그 차익이 너의 수익이 되는 거니까. 자, 가정을 하고 우리 금리 상황이 10%라고 또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금리가 10%야. 그러면 이때 할인된 금액의 채권은 대체 얼마가 되는 것일까?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자, 이 할인채 금액을 모르니까 우린 얘를 X라고 둘게요. 얘를 X라고 뒀어. 자, 그리고 이 X에다가 분명히 수익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수익.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이 수익을 보고 사람들이 채권을 산다고 했어. 그럼 얼마만큼의 수익이 붙느냐? 그 당시에 금리만큼 수익이 붙습니다. 됐지? 근데 이 할인채 금액에 붙은 이 금리 10%만큼의 얘가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10%는 얘들아 소수점 100분의 10이니까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1이다. 그지? 즉 0.1 곱하기 할인채 금액 X 해서 이 0.1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네가 나중에 받을 총 금액 1,100만 원이 되는 거야 라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1.1x는 1,100만 원이 된다. x는 얼마겠어 얘들아? 맞아, 1,000만 원.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1,100만 원을 받을 것인데 내가 할인해서 네가 1,000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얼마 이득을 보는 거지? 맞아, 100만 원 이득을, 100만 원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채권을 사서. 이해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또 살펴보아야 하는 게, 그래서 금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자, 이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은행에 넣었을 때 그 받는 이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 금리는 채권에 있어서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수익률. 얼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자, 할인채를 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은 바로 할인채 금액에 붙은 금리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살펴본 얘가 바로 채권을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요 개념인 것이죠. 이게 바로 채권 구입자가 얻게 되는 이익. 근데 잘 보니까 이 수익은 할인채 금액에 붙은 금리만큼 얻을 수 있더라. 그래서 이 금리는 결국 채권을 샀을 때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걸 또 생각을 해봐야 하냐면, 자, 중간중간 금리가 변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기가 쭉 한 4년 만기인 채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차피 금리가 처음 샀을 때의 금리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별로 상관이 없어. 그치? 아까 위에처럼 10% 고정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 금리가 어떻게 변하든 4년 만기 동안은 요 10%가 적용된 금액의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2년 만기 하나 사고요. 또 다시 2년 만기 하나 더 살게. 똑같이 이 4년짜리를 사는 거긴 한데, 첫 번째는 4년짜리 한 개를 사는 거, 두 번째는 나는 2년짜리를 2개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1년 하고 끝나버려. 또다시 2년 하고 끝나버려. 그리고 또다시 구입을 하는 건데 이 사이에 금리가 변해버리면 어떡하는데? 그치? 이렇게 채권을 사는 상황에서 금리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금리가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 자, 먼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금리가 올라간다면 채권, 즉 할인채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잘 이해가 안 되면 위에 같이 아까 봤던 걸 다시 살펴보면 됩니다. 자, 왜 안 올라가지? 자, 요거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봤던 건 1.1x는 1,1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어차피 결국 돌려받는 이 액면가, 결국 만기 때 돌려받는 이 액면가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자, 그런데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원래는 x 더하기 0.1x였는데 얘가 10%였잖아. 근데 이제 금리가 올랐어. 그럼 예를 들어 50%로 올랐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0.5x가 되는 거겠죠. 즉 1.5 곱하기 x는 1100만 원. 근데 위의 식은 1.1 곱하기 x는 1100만 원이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들아 x값은 똑같아. 근데 금리가 올랐어? 얘의 값이 올랐어. 그럼 x의 값은 어떻게 돼야 될까? 당연히 내려가야겠지. 그지? 값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할인채,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액면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됐죠? 자, 그럼 수익률은 왜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었지? 여기 이 금리 곱하기 할인채 금액이 수익이라고. 근데 금리가 올라갔으니 당연히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됐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금리가 내리는 상황은 당연히 그 반대 상황이겠지?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 원래 금리가 50%였어. 그래서 0.5x였는데 이제 금리가 내려버려서 금리 10%가 된 거야. 그럼 어떻게? 1.5에서 1.1 이렇게 숫자가 작아졌다? 근데 1100이라는 숫자는 유지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x라는 채권 금액은 당연히 x값은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은 올라간다. 근데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어? 금리가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결국 내가 얻게 되는 수익 자체는 적어지게 되는 거야. 됐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얘들아 금리와 경기 상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건 이제 설명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출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자, 먼저 이제 경기가 되게 좋아졌어. 경기 호황이야, 호황.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때? 너무 이제 경기가 좋고 내 손에 돈도 많으니까 어때? 사람들이 돈을 막 많이 쓰게 되죠. 개인의 소비도 활발하고요. 기업도 여러 군데 막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시중에 풀리는 돈이 어떻게 되겠어? 많아지겠죠.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럼 은행에 있는 돈은 어떻게 될까? 점점 없어지겠지.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고 돈을 막 많이 쓰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은행은 돈을 저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금리 높일 때니까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줘. 그래서 금리를 상승시켜서 이자를 많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제 기업이 원래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여러 군데 투자를 했을 텐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 금리, 즉 대출을 했을 때 원래 내야 하는 금액에다가 이자가 붙어요. 그 이자가 바로 이 금리거든. 금리를 상승시키면 대출했을 때 내야 하는 돈이 점점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점점 어떻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돈을 조금씩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은행이 돈을 비축할 수 있게 금리를 상승시킨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억을 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 호황이다.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은행에서 돈을 비축할 수 있도록 금리를 올려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자를 더 많이 쳐줄게 라는 의도로. 자, 그 다음 반대 상황 보겠습니다. 경기가 나빠졌어. 얘들아, 경기 불황이야, 불황. 그럼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 돈을 안 쓰겠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없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은행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야. 금리 인하를 시키는 거야. 왜? 자, 이제 우리 이자 많이 안 줄 거야. 이자 많이 안 줄 거야.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시중에 돈을 좀 써. 요렇게 시중에 돈을 쓰게 해서 시중에 돈이 풀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대출을 해서 좀 여러 군데 투자해봐. 회사가 혹은 개인이 대출을 해서 돈을 풀 수 있도록 어떻게?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금리를 떨어뜨리면 원금 플러스 갚아야 할 이자의 양이 적어지니까 사람들이 좀 더 부담 없이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자, 이렇게 경기가 나빠졌다. 그러면 금리는 떨어진다. 왜? 시중에 돈이 풀릴 수 있도록. 알겠지? 자, 요 개념은 모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능 특강 풀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